네,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죠.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수 국적자의 문제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습니다만은 요번에 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 기초연금 지급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40%로 축소하자는 그러한 기관의 발표도 있었고 100% 확대하자라는 법률 발의도 있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국정감사에서 물어봤는데요. 이 조규용 장관의 이 기초연금 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었었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이 복수 국적자가 이렇게 기초연금이 새어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도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요. 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 복수 국적자들이 연 한 5천여 명이 받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밝혔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부분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해외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 한국서는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더라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재산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해외 국적자는 재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과연 보건복지부가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예산, 이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니,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특히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이 기초연금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5천 명씩 복수 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주는데 막대한 자산이 있는 해외 국적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급을 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지급을 하지 않았어야죠. 전국 17개 시도를 전수조사했더니요.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5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간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었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국회의원의 한 이 사람으로서 정말 국정감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파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기초연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확대, 축소, 기초연금을 지금 100% 확대를 하자고 지금 법안 발의가 몇 개 돼 있죠. 또 축소, 전문 기관이나 또 한 개인들은 또 재정의 문제,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 이거 결국 지급하지 못한다 해서 40%에 두텁게 지급하겠다. 이런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공적연금 제도인데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법안 이 개정이나 법안 우리가 새로 신규 발의한다는 것은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도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에 대한 후폭풍이 두렵죠. 잘못 개정을 했다거나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은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총선, 대선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되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요, 3가지 정도 방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크레딧 보험료 이 지원에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로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놓고 기초연금 대상이나 금액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본인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내외 공적연금 이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4%, 국내 총생산의 약 7.7%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 대비 약 9.4%, GDP의 2.8%만이 우리 공적연금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몇 번 방송을 드렸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OECD 다른 평균 국가에 비해서 이 노인들에 대한 이 공적연금 이 투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2.8%,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OECD 평균 연금보험료 비율은 18.2, 한국은 9.4, 또 우리가 공적연금 지출 비율은 2.8%.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적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연금에도 국고가 필요하다. 또 국고라는 게 이제 우리가 내는 예산이기, 세금이기 때문에요. 이 기초연금에서도 별도의 세수 확보를 통해서 기초연금 100% 지급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좀 조심스럽게 해왔었는데요. 자,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이 더 낮은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여유가 있는 고령층은 제외하거나 액수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 장관은 기초연금은 보험금이 아닌 전액 재정과 지방비, 네, 세금에서 운영이 되고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로 인한 재정 소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네,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대상자를 넓게 운용할 것인지 또 좁혀서 두텁게 할 것인지는 국민의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영상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조규용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론적인 얘기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40%다, 100%다 이런 거를 아주 단칼로 잘라버렸네요. 이거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뜻만 되는 거 아니고 전문기관이라는 사람 당신들 기관 생각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인이라는 사람들 전문가가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현행 여기 혜택을 받고 있는 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대할지 이거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연금을 우리가 정치연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2014년 처음 시작할 적에 2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자꾸만 대통령들이 본인의 인기에 영합해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은퇴자들이 베이비부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거 줄일 거냐 말 거냐 이거 정치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들 특히 노인들에게 이미 지급됐는데 이거는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초연금 개정 방향 첫 번째, 저항가 없는 기초연금 개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저항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현행 70%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40%나 100%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요, 현행 70%는 그냥 유지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 70%를 40% 축소하자라는 그러한 논리들이 많죠. 또 40% 축소는 주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세수가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 자, 재정 안정에는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이 반발감, 저항감 이거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받던 이 30%를 40% 지급하면서 주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못 받던 30%도 기대를 하게 해놓고 아예 지급을 안 한다고요? 자, 이것은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반발감과 저항감이 매우 거세죠. 그래서 40% 축소 이것도 국민에게 물어보자. 자, 그럼 100% 확대는 가능하냐? 100% 확대는 정치적 합의로 가능해. 법을 만들면 돼요. 개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네, 많은 이 세수, 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을 낼 적에는 거기에 대응 방안, 별도의 대책 방안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별도의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 이해가 된다면 아, 그래. 100% 확대도 가능해 보이는 거죠. 어느 방향도 이 국민의 불만이나
어떤 그 반발감, 저항감이 없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장단점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이거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초연금이나 이 국민연금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복수국적자죠. 근본 국정감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냈어요.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전국에 약 5,000명 기초연금 수급이 세금 낭비가 되고 있죠. 연간 한 200억 원 되는데요. 자, 국내에 세금 10원 안 낸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도 물론 해외 나가서 고생했어요. 동포, 자기 자리매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가 확보가 됐고, 우리나라 연간 이중국적을 갖고 싶어. 아, 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거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중국적을 줬더니 건강보험의 혜택도 지급됐고요. 여기에 더군다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은 소득인정액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나라의 아메리카 은행이라든가 그 나라의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거는 여기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 나라 부동산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 이걸 지급하고 있었어요. 5,000명이나. 이거 문제 개선해야 되고요. 이 복수국적자들, 건강보험 혜택, 기초연금, 공적연금 이중 혜택,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적을 지급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정부의 이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이거는 퀘스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기초연금 지급 규모와 연령, 시기, 금액, 이러한 근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을 40%냐, 70%냐, 그리고 100% 확대냐. 네,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것을 단칼에 정리를 하고요. 국민적, 사회적 합의만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거 국민적, 사회적 합의 안 되면 70% 그냥 유지되죠. 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